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섹터죠. 바로 미디어 엔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BTS가 또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갖는다고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의 이제 어떤 본격적인 신호탄으로서도 작용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미디어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참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국면인데 확진자 수가 되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저도 확진이 됐었지만 네. 이제 다들 확진이 되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리오프닝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BTS의 어떤 온라인, 이제 콘서트까지 진행이 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는 미디어 엔터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그러면 저점 확인을 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저점, 그리고 2분기 기점으로 이제 반등 모멘텀이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 4분기 갈수록 이런 반등 모멘텀 구간을 지나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업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저 1분기 때 좀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성장주 포함해서 좀 전반적으로 장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좀 개선될 거라는 뭐 긍정적인 가정 아래 이제 3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업황 리레이팅이랑 4분기에 이제 견조한 실적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 좀 재개가 안 됐던 악영향이 좀 있는 거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그래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엔터 산업의 본업을 보면 이제 주력 아티스트나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누가 이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앨범 판매량이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또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사실상 원래는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 시기가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분기? 네네. 근데 좀 코로나나 이제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데뷔나 뭐 신인 그룹들의 데뷔나 아니면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들이 모두 다 좀 상반기 내로 좀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상반기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4분기, 1분기가 좀 활동이 부재하면서 2분기에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제 활동을 컴백을 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재개가 된다면 이제 뭐 실적 단에서도 이런 것들이 2분기부터는 좀 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제 워낙 좀 리오프닝이 좀 더뎌지다 보니까 4분기에 있었던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던,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작년에는 또 미디어 엔터가 어디에 엮여 있었냐면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그 밸류 때문에 또 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의 키워드는 온라인 쪽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디지털 컨텐츠 쪽이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 컨텐츠에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랑 NFT를 직접적으로 이제 엔터라든지 뭐 다른 쪽 인터넷 게임이랑 엮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를 전개를 하고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원년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는 일단 플랫폼이었고요. 올해는 보여줄 게 이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NFT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또 빼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역시나 또 2분기를 기점으로 가시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뭐 하이브나 YG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NFT 비즈니스를 이제 적어도 2분기 내에 모두 다 세팅을 끝내고 뭐 가시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나 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가시화되는 것들은 저는 이제 3분기, 4분기 때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기대만 있었다고 하면 기대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빠르게 그러면 올해 이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거의 이제 현금 창출 능력으로까지 연결되나 봐요?
아마 뭐 거래 플랫폼이 뭐 어떤 식으로 어. 비즈니스를 전개할지는 사실 소속사들이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사실 NFT를 이제 아티스트의 IP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유명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는 이미 다 확보를 한 확보한 상황입니다. 상태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팬덤이 높은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일수록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자산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다. 근데 다만 지금 좀 준비나 뭐 이런 시기가 또 필요한 것들은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의 뭐 투자적인 측면이나 뭐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쪽과 협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활발히 이제 이런 인프라 쪽이나 뭐 IT 기술이나 블록체인상의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 합작회사 JV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공식 발표 입장처럼 이제 두나무와 JV를 맞아요, 설립을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나무 자회사랑 이제 또 협업을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NFT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SN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솔라나랑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쪽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분기에 좀 다 좀 세팅이 되고 지금 하루에 하나씩 한 개 이상 뭐 한두 개 이상의 엔터사들 NFT 진출한다. 그리고 엔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미디어 기업들도 이쪽에 굉장히 좀 투자라든지 네, 사업을 좀 구체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뭔가 그 업종이나 기업에 물이 들어올 때는 좋은 것들을 다 해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나 NFT도 메타버스 NFT가 이제 더 잘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가 이제 괜찮아진다면은 더 이제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던 뭐 BTS의 서울 콘서트가 다음 달에 이제 재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당장은 확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네. 저기 투자 대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적은 뭐 일단 4분기 실적까지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실적 이외에도 우리가 또 뭘까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 네. 그리고 신인 걸그룹들의 좀 데뷔들이 좀 많이 올해는 가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엔터사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걸그룹 대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올해는 걸그룹 대전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 2팀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제가 넥스트 블랙핑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리포트를 썼는데요. 네. 이제 블랙핑크를 뒤을 이제 걸그룹들이 한 팀에서 이제 2팀까지도 데뷔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언론의 보도가 먼저 되었는데 또 엠믹스라는 또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각 주력 아티스트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좀 걸그룹에 좀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NFT도 중요하고 메타버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결국에는 가장 좀 가치를 두는 거는 본업을 잘해야지만 이에 뭐 컨텐츠 비즈니스 확장이라든지 뭐 NFT나 뭐 이런 아티스트 IP 기반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력 아티스트들의 팬덤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신인 걸그룹이나 뭐 신인 그룹들의 이런 아티스트 포트를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NFT나 메타버스나 그리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이제 전통적인 수익 창출 이외에 이제 다른 부가적인 이익 창출을 얼만큼 더 이제 끌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생각해보니까 걸그룹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올해가 걸그룹이 한 5-6개의 팀이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걸그룹 좋아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걸그룹도 없네요. 네. 올해는 오르는 걸그룹 대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만큼 이 대전이라는 거는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기업 단에서의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이 BTS급으로 올라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BTS 내지는 넥스트 BTS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BTS도 예전만큼 하겠냐라는 또 한편의 이제 기대와 우려도 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걸그룹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제2의 BTS 아니면 이런 엔터사들이 뭔가 라인업을 잘 갖고 가고 네. 있는지 정비를 네.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 사실 BTS 같은 그룹이 나오기에는 뭐 사실 힘들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환경하고 그쵸,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진 네, 맞아요. 거긴 그런 해서. 시기적인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최근 엔터계 트렌드를 좀 보자면 약간 현지화 전략을 좀 많이 현지화?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이제 뭐 NCT 같은 경우도 이제 SM에서는 거의 뭐 더블 밀리언까지도 이제 앨범 근데 판매량- NCT가 네, 네. 엄청나던데. 네, 앨범 23명이잖아요. 판매량- 네, 네. 4개의 유닛이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봤어요, 진짜. 잘 NCT 아시네요. U가 있고, 네, NCT 네. 드림이 있고. NCT 1, 그러니까 그렇게 유닛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서 네. 엄청나게 공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반 판매량이 BTS보다 높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분기별로 활동을 아. 봤을 때는 SM이 잘 하긴 했어요. 작년에 이제 놓고 갔을 때 활동의 주기나 이제 컴백의 이런 것들이 주기가 짧았기 때문에.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BTS는 보이그룹 한 3팀의 앨범 판매량을 합친 그 정도 판매를 하고요. NCT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합니다. NCT가 네. 어디에 있을까요? SM SM이죠. 소속이고, 네. 그래서 보통은 200만 장까지도 가까이 한 번 활동할 때 판매를 하고요. BTS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만 장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웬만한 보이그룹들, 그리고 저희가 들었을 때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70만 장에서 100만 장까지는 좀 거뜬하게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이렇게 좀 기준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걸로는 이 정도 숫자가 사실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팬덤층이 좀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진 경향도 있고, 걸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은 30만 장을 넘기가 힘들었는데, 이 기준의 허들이 과거에 이제 보이그룹 판매량 정도 50만 장에서 70만 장 정도까지도 올라온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 할 거 없이 약간 시장이 이제 글로벌리 좀 넓어지고 있고, 소속사들도 이제 신인 그룹을 데뷔시킬 때 국내에서 양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현지 캐스팅을 통해서 아예 해외 외국인의 저희 뭐 K-팝 아티스트들을 양성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그룹을 탄생시키는, 그래서 애초에 데뷔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겨냥으로 하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이제 탄생시키는 뭐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국내는 또 국내대로 계속해서 이제 신인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K-팝이긴 한데 이 대중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문화와 이 언어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략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TV 같은 경우가 자기네 컨텐츠, 즉 서양의 컨텐츠로 우리나라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국에 있는 어떤 네. 캐릭터를 갖고 와서 공략하는 네, 거와 네. 비슷한 네, 맥락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만한 어떻게 보면 바탕을 만들어놨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딱 트리거가 리오프닝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아까 NCT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엔터와 네. 관련된 종목이 있잖아요. 네. 좀 연건이 보시기에 가장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엔터사, 뭐 네. 탑픽,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족하고로 가는 방향인지 네. 요거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가장 이제 선호하는 최 선호주는 너무 많이 하이브? 말씀드린 네.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 하이브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항상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본업인 아티스트의 이제 글로벌 팬덤이나 엔터사의 일단 그 본업에 충실한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훌륭한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거를 회사 단에서 레이블 단에서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또 수익이나 뭐 이런 쪽에 꽂히는 데는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신사업으로의 비즈니스 확장 모멘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재무제표상이나 이제 실적상에서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을 하자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브 최선호주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SM,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자꾸 우려의 몫을 주는 게 BTS 말고 그 다음에 TXT였나요? 엔하이픈, 뭐 TXT, 세븐틴 잘 안 됐었죠. 잘 되고 그래요? 있는데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까 숫자 그렇죠. 자체를 비교를 그러니까 매출액의 하면 편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앨범 판매량만 놓고 봐도 웬만한 저희가 인지도 있는 보이그룹 세 팀이나 네 팀 정도를 다 합산한 앨범 판매량을 이제 혼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밑에 세븐틴이나 뭐 TXT나 뭐 말씀드린 엔하이픈도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 장에 가까운 앨범 판매량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일본 쪽,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세븐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밑에 신인 그룹들도 오리콘 차트인에 계속해서 이제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저의 우려는 다음 달 BTS 서울 공연이 끝나면 말끔히 없어질 것 같아요. 엄청난 매출과 MD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리오프닝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또 엔터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미디어 엔터 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